2017년 개봉한 영화 VIP는 여성을 그리는 방식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서사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감독의 전작들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강간, 폭행, 살해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는 여성 캐릭터에 불만을 품은 관객들이 SNS를 중심으로 일종의 불매운동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문화는 여성을 남성 서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대 흥행영화 상위 10편 가운데 영화의 성평등 지수를 점검하는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신과 함께, 도둑들, 광해 3편뿐입니다. 그마저도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소모성 여성 캐릭터를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식의 재현물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반영이기도 하고 그 사회의 인식론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 문화 원천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치면서. 재현물에서 남성들만이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게 현실이니까 남자만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여성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016년 5월에 발생한 서초동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미디어 콘텐츠가 여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개봉한 영화 중 여성이 감독이나 주연을 차지하는 영화는 전해 대비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10,000명 이상 관람한 한국 영화 총 69편 중 여성 배우가 크레딧에 첫 번째로 등장한 영화는 27편. 이 중 여성 2명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좋아해줘, 걷기왕, 우리들, 연애담 등 9편입니다. 2015년 여성 2인 주연 영화는 총 71편 중 5편이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여성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여성 제작자, 프로듀서, 각본가가 참여한 영화는 2015년 각각 4편, 5편, 5편이었지만 2016년엔 9편, 8편, 9편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I Can Speak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준비했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여성이 주인공이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라서 주변의 분위기가 이런 영화들이 과연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우려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분위기상도 그렇고 I Can Speak도 결론적으로는 관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한 해는 사실 이제 이런 추세에 좀 제동이 그러니까 여성 영화들이 많이 약간 작은 영화들이긴 했지만 선전을 하기도 했고 좋은 이제 호응을 얻기도 했고 어쨌든 너무 질렸다. 남자들만 나와서 막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대중문화 연구자인 손희정 씨는 이처럼 대중문화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페미니즘이 소비자의 언어로 표출되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손희정 씨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기폭제가 된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정말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여성들의 인식이 확 전환되게 된 거죠. 이전에 한국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권 안에서 전환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 접속의 지점일 것 같고요. 변별점은 확실히 미디어라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초구 노래방 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이 살해당합니다. 가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된 동기로 이야기했던 게 여자한테 무시당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과연 무시를 여자에게만 당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중에서 여자에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좀 괴로운 경험이었던 거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의식은 여자는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성차별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이제 분노를 여성 집단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시민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에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TV 화제성 조사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미스티는 방송 2주 후인 2월 3주차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부문 TV 화제성 순위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스티의 주인공 고에라는 7년차 뉴스 앵커입니다. 그는 앵커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리천장을 부수며 기성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모르죠.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보려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을 드라마에 넣으면서 여러 가지를 또 미러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이라고 하는 건 이 이제 가부장제적인 재현 구도 안에서는 성녀이거나 창녀, 너무 지순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거나 아니면 정말로 완전히 파무파탈처럼 남성을 막 성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캐릭터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여성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못된 짓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재현이기도 했었던 건데,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 영화가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 Can Speak, 파결, 악녀, 미혹 등 여성 주연 영화들의 흥행은 관객 역시 여성 서사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관객의 이런 주문은 상업 영화보다 경직성이 덜한 다양성 영화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다양성 영화 흥행 상위 25편 중 여성이 첫 번째 크레딧에 등장하는 영화는 절반 이상인 15편에 달합니다.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도 18편입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난 영화가 다양성 영화에만 편중된 현상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은 영화들부터 출발해서 사실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아직은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성 영화관, 어쨌든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데서 걸리고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적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 이런 콘텐츠를 소비할 거야 라고 준비된 관객들만 사실은 지금 많이 그런 영화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낸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은 지난해 7월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을 시작했습니다. 주류 방송에서 보조 진행자 등 주변부의 역할에 머물거나 남성 출연자에 비해 출연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방송인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이들은 이후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과 셀럽5 프로젝트까지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비보TV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리부트가 여성들 목소리에서 페미니즘이 나오기 시작한 계기랑 똑같다고 전 보거든요. 송은이와 김숙이 너무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 예능인이 너무 출연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페미니즘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현실의 페미니즘이 미디어 환경에서의 페미니즘과 연동하는 건 페미니즘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비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 주체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을 요구할 때 미디어 영역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페미니스트들은 말합니다.
이제 구매자로서의 파워라든지 본인의 권리를 약간 실감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이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저 사람이 파는 콘텐츠를 보고 싶지 않고요. 저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나 구매자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갑을 걸고 싸우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싸우는 것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전에 10대 성구매를 했었던 남성이 출연하는 뮤지컬에 대해서는 노라고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식의 운동들이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미투에서 폭로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작품들은 보지 않겠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국민TV 뉴스 양소연입니다.